보복 수사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동훈 장관 사안이 아니라면, 이것이 MBC 사안이 아니라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보도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셨겠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신데 어떻게 부당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안 정도가 MBC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MBC를 압박하러 온 게 아니고 이것이 MBC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개인 기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하러 온 겁니다. 영장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 탄압, MBC 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좀 과장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해당 본부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못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할 한동훈 장관의 그쪽 본부장님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한동훈 말을 장관이 못해서가 아니라면 아니고 MBC 기자가 그런 건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압수수색하겠습니까? 10원짜리 사건이나 1억짜리 사건의 사건 처리한 건 똑같습니다. 수사 방식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필요하면 이 정도 사안으로 10만 원짜리, 언론사를 100만 원짜리도 압수수색한 영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 정도 사안으로 절대적인 언론사를 기준이 압수수색- 없습니다.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이 정도 사안으로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가 저희가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님하고 말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만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그 협의를 MBC 외부에서 협의를 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기로 하고 아까 변호사님하고 모 기자님하고 같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 사안이 MBC를 압수수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길을 못 터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도본부 측이랑 따로 얘기가 됐나요 그러면? 아까 차에 들어가셔서는 좀 어떤 대안을 강구하셨을까요? 한도 좀 어떤 얘기 하셨어요? 10분 정도 계셨는데. 강제로 들어가실 건가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거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측 못 하셨어요? 아, 밀지 마세요. 이게 항의하러 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항의십니까? 네. 저는 연장 집행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공무집행방에 그만하시고. 반부패 공공범죄사를 일기일팀의 조현 장관입니다. 놓으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아, 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백하게. 저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부당한 나온 겁니다. 공무집행인지 아직 판가름 난 거 없습니다. 말씀 한번 여쭤봤는데 한 번도 답을 못 제가 해주시잖아요. 노조위원장님한테 답변 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까? 비켜주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이런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그걸 내가 왜 위원장님한테 답을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아니, 됐습니다. MBC가 저 영장 집행하도록 아니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사에는 제가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취재원 정보가 있고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언론사는 나와주십시오. 중요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영장 이 집행하겠습니다. 정도 한동훈 나와주십시오.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가지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과연 이것이 그럴 만한 사안입니까? 여기요. 회사 관계자와 얘기하십시오. 저희랑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분이 집행 대상이 아니시죠. 붙으면서 해버리니까 우리가 형사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항의라고 그러는데 항의는 아닌 것 같고
네. 언론사에 들어와서 그런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기본 의무를 방기한다라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드리는 거고, 똑같이 말씀을 아까 그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련된 부분만 보는 것이지 그 외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 하더라도 참여한 변호사나 당의 기자나 그리고 다 뭐 주변에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딱 압수가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 압수물로 지정된 부분, 그 부분만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수사 공무원으로서 어떤 기자님이시죠? 위원장님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토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러 왔고,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죠. 입구를 막고 계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법집행인데 법집행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 단순한 항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법집행 자체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청와대 부속실장에 관한 SBS 압수수색에서도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입니까? 형사범이었어요, 그때도. 하는데 그 법이 어떤 때는 안 됐기 그때는 집행 안 하고 지금은 꼭 집행하셔야 되는 이건 뭡니까? 계장님 잠깐만 전원팀님 잠깐 예. 여쭤보 하시네요. 네. 알겠네. 다시 올라가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만. 여기까지. 팀장이니까. 팀장도 한 분만 더. 최지원 팀장. 예, 아니, 최지원 팀장. 고맙습니다. 네, 실례지만 아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일단 뭐 저희 오늘 대법관 추천이 오신 건데 뭐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이 좀 추천됐으면 좋는 게 뭐 입장 같은 거만.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과 공정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분, 국민에게 봉사할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장관님의 개인정보권 유출 관련해서 MBC에 대해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야당 중심으로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뭐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청문회 당시에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터넷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그분이 뭐 목사셨는데 그분이 뭐 목회하는 데다 주변에다가 뭐 문제 있다고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뭐라고 비판...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해당 기자가 사실 근데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좀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고요.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보셔야 될 문제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는 거겠고요. 그게 언론계의 뭐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민주당의 그 채널A 사건에 대해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한다라고. 아니 돌아봤다는 게 아니라 채널A 사건 압수수색이나 당시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하고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오늘 국회에서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는데 좀 뭐 이렇게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신문을 다른 모든 국민들과 함께 법관 앞에서 신문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조합장에서 선거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주고받잖아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되죠? 구속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의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그 질문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뭐 송영길 대표는 이게 그냥 뭐 예전에 뭐 고발 사주를 예를 들면서 그 당시에 뭐 검사들도 뭐 컴퓨터를 좀 뭐 삭제하고 이래도 이게 뭐 방어권이라고 주장했는데 왜 내가 전화한 거에 대해서도 방어권인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요? 본인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SNS에 그리고 올리길래 예. 또 SNS로 본인 다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법무장관이 뭐 하나하나 답할 필요 있겠습니까? 잘 방어하시면 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